네. 이제 할 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 콜앱 있죠? 공유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법의 기초라고 보면 되는데, 파이썬이 알다시피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객체 들어가기 전에 객체, 주체, 실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객체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OOP 보시면은 뭐 OOP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죠. 현실의 어떤 요소를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이게 OOP예요. 그래서 OOP의 특징에는 뭐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뭐 상속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제가 참고에 링크 걸어드린 거 있죠? 이거 한 번쯤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일단은 객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객체입니다. 객체가 뭔지 뚜렷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객체 단위로 나눠서 작업하는 방식, 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오죠. 그러면 객체 처음 들어갈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실체 안에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다 했죠. 실체는 객체와 주체 둘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주체라는 게 뭐였냐면 나도 실체죠. 나라는 사람도 실체고 내가 나라는 실체를 지칭할 때 스스로 객체는 이미의 실체가 또 다른 실체 서로 다른 실체를 지칭할 때 그때가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체라는 거는 뭐 실제로 실제하는 것 실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본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실체.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대상.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 캐릭터 이거를 예로 들자면 어쨌든 게임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현실에는 없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도 존재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걔네들은 객체가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대상의 예시로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연료, 얘는 뭐라고 할까요? 핵폐기물이라고 해보죠. 핵폐기물로 연료를 쓰고 최고 속력의 단위는 음속이고 무게는 5톤이고 색깔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 때는 누가 자동차를 이따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상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내 상상에서 만들어냈는데 자동차에는 지금 말한 연료나 최고 속력의 단위나 무게나 색상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속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개만 추린 거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여러 속성 중에서 필요한 요소만 추린 것 이게 추상화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한번 더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게임의 RPG 게임 메이플 스토리 아시죠? 메이플 스토리 내부에 직업군이 전사, 마법사, 공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 직업군 캐릭터는 객체인 겁니다. 객체. 그래서 얘네들로 뭔가를 표현하려면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바탕으로 코드로 옮긴 거랑 뿌리는 같아도 결과는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객체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 화면이죠. 크롬으로 켜놓은 이 웹브라우저 화면도 객체가 많습니다. 이런 탭도 객체고 이런 것도 객체고 이것도 객체고 얘도 객체고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버튼도 객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웹브라우저니까 문서 객체라고 보면 되죠. 문서 객체. 이거는 프론트엔드 쪽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컨트롤 U를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들이 나오는데 이런 태그들 있죠? 이런 태그들이 다 문서 객체예요. 이거는 프론트엔드 따로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클래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문법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 프로그래밍 얘는 수단이죠. 프로그래밍을 통해 객체 만들 때 사용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그러다 보면은 왜 이게 클래스를
설명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라면, 뭐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거에는 C 언어가 있습니다. C 언어. 이거는 절차 지향 언어예요. 자, 근데 여기에도 C 언어에도 객체 지향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구조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구조체가 더 발전해서 나온 게 OOP입니다. OOP. 그래서 C 언어에다가 OOP를 첨가하면은 얘가 C++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들로 객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코드로 작성할 때, 지금까지는 뭐 크게 감이 오진 않겠지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뭐 이런 객체가 좀 간단하다면 복잡하진 않은데, 메이플 스토리 내부에 있는 뭐 이런 캐릭터들 있죠. 얘네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뭐 스킬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많은 것도 다 얘네들 객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속성, 기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얘네들은 뭐냐면 객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객체를 이루는 요소. 속성은 영어로 attribute 또는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은 method라고 하고요. 뭐 자바를 했으면 이 method라는 게 뭐 함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루는 요소에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요소는 클래스예요. 그렇다는 건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 내부에 속성과 기능이 있다는 거는 클래스 내부에도 속성과 기능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속성 그리고 스킬이라고 했죠. 여기서 속성을 예로 들면은 뭐 체력 그리고 뭐 마나 그러니까 마력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스킬 여기서는 메서드죠. 스킬에는 뭐 공격하다 뭐 이런 거 방어하다 음, 그러면 이런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사객체가 있다면 전사객체를 보고 만드는 전사 클래스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전사 클래스도 폴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폴더라는 게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은 거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객체도 폴더라고 했죠. 객체 처음 배울 때.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 때 있어서
클래스를 보고 만드는 거니까 폴더를 만드는 틀, 뭐 좀 길게 말하면 폴더를 만드는 틀이 되겠고, 모양만 봤을 때 폴더랑 똑같으니까 그냥 폴더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가 다른 모니터에 생겼네. 자,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폴더의 이름을 전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객체는 폴더라고 했으니까 전사 객체가 만들어진 건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어, 음, 뭐라고 할까? 체력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공격력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 자, 성격의 차이는 확장자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격 중에 뭐가 속성이고 뭐가 기능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기능이고 뭐가 속성일까요? 속성은 공격력이랑 체력이 속성에 해당하고 공격하다가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텍스트 파일이죠. 여기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변수 느낌이죠. 변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변수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장한 게 어떤 객체의 속성이 되는 거고, 기능은 보면은 exe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서 앞에서 세 글자 이것만 따온 겁니다. 실행 파일이잖아요. 실행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능이랑 연관이 깊죠.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다에다가 큰 따옴표로 강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격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함수랑 메서드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함수는 객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 메서드는 객체 내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리스트 만든 객체 있죠? 리스트 객체 내부에는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append는 리스트 객체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따로 객체 외부에다가 append를 정의하지 않는 이상
이 append라는 메서드는 리스트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객체 내부에도 뭐 append가 있다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또 다른 append를 사용한 주체가 리스트 객체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객체라고 한다면 뭐 딕셔너리 객체 메서드에도 append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어떤 append의 기능이 어떤 기능, 어떤 요소를 새로 추가하는 거죠. 새로 추가한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놓고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리스트 객체도 아닌데 append를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져다 쓰려면 리스트 객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따로 define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함수로 정의를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 옆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고 참고로 이게 문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자바에서도 마찬가지고 클래스의 이름 만들 때 이름의 맨 첫 번째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냥 이제 관습 정도로 보면 되고요. 클래스 이름 썼으면 콜론 하나 찍어주고 이 안에다가 클래스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속성이나 기능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사람의 기능을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사람의 메서드에는 이제 뭐 숨쉬다 이런 것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메서드 정의할 때도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ello라는 메서드를 정의해보고 이 hello라는 메서드는 hi를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정의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hello라는 메서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있어야 돼요. 문법입니다, 이거는. 의미는 나중에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건데 셀프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서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실행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메서드가 아닌 함수는 함수 이름 쓰고 옆에다 속어로 써주면 됐어요. 근데 이거는 not defined라고 나옵니다. hello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append를 단독으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자, append가 리스트 객체 안에다가 인자를 추가할 때 쓰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리스트 객체 없이 단독으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말을 해보자면 hello라는 메서드는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클래스 외부에서 단독으로 쓴다면 안 되겠죠.
사람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모를까? 왜냐면 이 사람 객체는 사람 클래스를 보고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독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쓰려면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직접 조종 불가능하니까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침을 뭐라고 하냐면, 이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크게 그냥 용어일 뿐이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지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 건데, A는 10이라고 했어요. A를 출력했을 때 10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정수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트로 감싼다면은 그래도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러면 B를 출력했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레인지 안에 인자로 한 개 10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튜플 형태로 0, 10 이렇게 리턴이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0부터 9까지 들어있는 리스트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걸 레인지 안 써줘도 리스트 형태로 나와요. 왜냐면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게 사람 객체 만들 때도 클래스 이름 쓰고 소괄호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라고 객체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 딕셔너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딕셔너리는 딕트라고 쓰면 되고, 그랬을 때 C는 X랑 Y가 키가 되고 10과 20이 각각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트랑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여기처럼 하나의 클래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객체가 A, B, C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안 만들었는데도 있죠? 왜냐면 그거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펄슨 객체는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함수, 프린트 함수 만들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뭐 플러스라는 함수는 없으니까 define 키워드로 정의해서 만들고 사용했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래스,
얘는 기본으로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객체의 설계도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객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실행하려고 하면은 하이가 출력돼요. 올려보면은 메서드라고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주체가 없으니까 심이라는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주체가 있으니까 어펜드 사용할 때 무사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카카오톡 질문 보내는 게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게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헬로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자, 사람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변수에다 연결을 하는데 자, 객체 만들 때 리모컨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했죠? 자, 이제 이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객체는 기본으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로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는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가지고 헬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각각의 객체와 연결된 변수를 타입 안에다가 넣어줬을 때 int, list, dictionary라고 나오죠. 타입 뭐라고 나올까요? 자, int, list,
딕셔너리라고 나왔고, 그리고 참고로 심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력 뭐라고 나올까요? 클래스 이름이 그대로 나왔죠? 펄슨이니까. 펄슨이라고 나오죠? 왜냐면 펄슨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어. 그럼 처음에는 많이 헷갈릴 겁니다. 단지 이 차이예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얘네들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고, 펄슨 얘는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만든 과정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해당 이름 써주고 안쪽 내용을 정의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는 속성이랑 기능이 뭔가요? 헬로우가 속성은 명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그리고 기능은 동사적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적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명사를 저장했으니까 저장된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변수랑 같은 맥락이고, 동사적 특징은 함수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 헬로라고 정의해 놓은 메서드는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클래스 만들 때 키워드 하나 있어야 되고, 이름 쓰고, 안쪽에 메서드 써주면 되고, 아직은 속성은 정의를 안 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메서드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이, 마찬가지로 얘도 셀프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정의한 펄슨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두 개 있습니다. 헬로랑 하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객체 하나 만들고 연결한 다음에 인스턴스, 연결되어 있는 변수 안에 리모컨 눌렀어요. 근데 어떤 버튼을 눌렀냐면 하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나오는 결과 하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 코드 내에서 출력하는 거는 여기 한 줄밖에 없죠. 근데 이 출력하는 거는 헬로라는 메서드에 종속되어 있고,
그렇다는 건 하이가 나왔다는 건 얘가 실행됐다는 건데 코드를 보면은 실행시킨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실행된 이유는 하이라는 메서드 실행했어요. 그럼 안쪽에 있는 내용 이 셀프 점 떼놓고 보면은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예,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셀프는 뭐냐면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입니다. 객체 내부의 리모컨.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래요. 자, 헬로라는 버튼이 있어요. 헬로라는 버튼이 있고 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둘 다 메서드죠? 이걸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 객체는 변수랑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객체 만들었으니까 리모컨부터 리모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변수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연결된 형상을 띄게 돼요. 그러면 변수 안에 있는 객체로부터 복사받은 리모컨을 눌렀는데 그 버튼이 하이 버튼인 거죠. 근데 그 하이 버튼 안에는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못 갑니다. 사실 어떻게 가냐면 얘를 통해서 가요. 얘를 통해서 얘 버튼 눌러가지고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얘 정체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셀프라는 걸. 그래서 객체 내부의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 내부 복사받은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 헬로라는 버튼을 또 누른 겁니다. 그러면 얘 실행되는 거고 실행하는 내용에 하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게 있었으니까 결과에 하이가 나온 거고요. 아시겠죠?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객체 내부의 리모컨을 통해서 다른 메서드로 접근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서 객체 내의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 사용하면 된다. 이 그림이랑 비교해가면서 보세요.